축산, 검혁전. 21화 오음보와 자금낭. 허비랑이 오음보에서 서신을 전하니 법원이 자금낭으로 효호를 찾아가네. 법원은 구화산에서 재영운 일행과 마주쳐 고전하던 중 우연히 만난 허비랑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허비랑의 말에 상대가 제수명의 핏줄임을 알고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얼른 물러나 바로 귀원사로 향했다. 다만 이곳에 제수명의 별부가 있으니 용화와 뇌음이 버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올라가봤자 소용없지 않을까? 헛수고가 될 것이 뻔했지만 그냥 돌아가자니 아쉬웠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둘러보기로 하였다. 귀원사의 당도하니 활짝 열린 대문 앞에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사찰 전체가 고요하고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들어가 대전을 둘러보니 불상과 불단이 멀쩡하기는 했지만 먼지가 수북했다. 낯선 발소리에 놀란 박쥐가 푸드덕거리며 처마 밑으로 날아갔다. 일상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으니 용화와 뇌음은 이곳에 없는 것이 분명했다. 선방도 먼지가 가득하긴 마찬가지이고 문 앞에 두 동강난 검은 선장이 떨어져 있었다. 가만 보니 용화의 강철 선장인데 날카로운 무기에 잘린 것 같았다. 안을 들여다보니 방바닥에 혈흔이 고여 있었다. 산이 높고 한창 추운 겨울이라 꽁꽁 얼어붙었으나 상태를 보아하니 사달이 난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던 법원은 이곳이 아미파 장문인 제수명의 별부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제수명 가족뿐 아니라 여러 아미파 검선이 드나들 터이니 혹여 마주치기라도 하면 큰 낭패가 아니겠는가? 당장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도움을 요청할 실력자가 그리 많았는데 전부 헛걸음이 되었구나. 그래도 허비랑을 만난 것은 큰 수확이 아닌가? 태을 혼원 조사의 죽음을 묵도하고도 원수를 갚지 않아 동문들이 수군거렸는데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견디고 있다지? 조금 전 만났을 때 거처로 돌아가는 길인 듯 했으니 직접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혹여 자운사 일은 거절하더라도 용화와 뇌음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는 검광을 타고 황산으로 향했다. 한데 법원은 같은 문파도 아닌 용화와 뇌음에게 왜 이렇게 연연하는 것일까? 두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법원은 황산에 두어 번 가보았으나 허비랑이 지낸다는 오음보는 매우 춥고 험하기로 손꼽히는 데다 은밀한 곳이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난감했다. 부근에 차나에 거처도 있으니 눈에 띄지 않고 비밀리에 허비랑을 만나려 조심스럽게 검광을 움직였다. 구화산과 황산은 지척이라 이내 문필봉에 도착했다. 원래는 숲길을 훑어가며 찾아볼 생각이었는데 막상 와보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고 산세가 험해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산이 워낙 깊어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갈까마귀와 솔바람 소리가 이따금 들릴 뿐 적막하게 그지없었다. 이렇게 큰 황산에서 오음보를 찾는 일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다. 어찌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고개를 들자 작고 검은 그림자가 날아와 법원을 향해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곧장 사라졌다. 법원이 막 달려가 주우려는데 어디선가 허연 형체가 불쑥 튀어나왔다. 웬 흰 옷 입은 여인이 화살처럼 빠르게 떨어진 물건을 낚아채갔다. 가만 보니 돌멩이에 묶인 서신이었다. 법원은 검광을 타고 온 이가 여인에게 보낸 서신이라 생각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 더구나 여인의 몸놀림이 범상치 않았다. 방금 구화산에서 호되게 당한 데다 황산은 여러 검선들이 즐겨 찾는 곳이니 괜히 성가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는데
이번에는 남색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3회, 주웠어? 뭐요? 서신이에요. 들어가서 봐요. 바로 옆에 법원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법원은 문득 생각이 바뀌었다. 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 산에 살고 있다면 틀림없이 대단한 실력자일 테고 이 산을 잘 알 테지. 이 여인네들한테 오음보 가는 길을 애둘러 물어봐야겠다. 법원이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빈승이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윗사람인 듯한 남색 옷 여인이 흰옷 여인에게 서신을 받으며 되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차나 대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 사람이 법원을 위아래로 훑었다. 우리 사부님을 왜 찾으시지요? 법원은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차나 무리를 피하려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것인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뛰어든 꼴이 아닌가? 그나마 무례하게 굴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실은 빈승이 허비랑과 인연이 있습니다. 일전에 차나 대사와 이웃한 오음보에 산다는 말을 들어 찾아왔는데 산이 너무 크고 깊어 찾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차나 대사의 거처를 먼저 찾고 오음보를 찾아보려 했답니다. 여인의 얼굴에 언뜻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스님, 법호가 어찌 되는지요? 이래 봬도 법원은 오대파의 유명 검선이니 거짓으로 대충 둘러댔다가 혹여 들통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상대가 차나의 제자이니 조금 난감했다. 잠시 고민 끝에 정면 돌파하기로 하였다. 빈승은 법원이요. 하하하, 그쪽이 바로 금신난 법원이군요. 사부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허비랑은 안 찾아도 될 것 같네요. 이게 허비랑이 당신한테 보낸 서신인데 우리가 먼저 보고 줄게요. 그러면서 서신을 팔랑팔랑 흔들었다. 법원이 유심히 보니 아니나 다를까 겉면에 법원 선사 친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남의 서신을 함부로 가져가 먼저 보겠다니 장난이 지나치오. 내 집에서 주운 물건은 내가 산 물건과 똑같다죠? 이 서신은 훔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먼저 주었을 뿐이에요. 돌을 닦는 사람은 모름지기 광명정대한 법이죠. 더구나 당신은 승려이고 허비랑은 도사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일이 없을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집에 떨어진 물건이니 당연히 확인해야죠. 만에 하나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려는 것이라면 곱게 보내줄 수 없으니까. 법원은 여인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비웃음과 모욕이 계속되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하지만 허비랑은 물론 서신을 전하는 심부름꾼조차 얼굴을 비치지 않는 데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터였다. 다만 허비랑이 표면적으로 아직 아미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만약 속내를 드러내는 내용이라면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경솔하게 달려들자니 언제 차나가 나타날지 모를 일이니. 그래서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좋은 말로 잘 구슬리다가 상대가 방심하면 불시에 서신을 낚아채 달아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남색옷 여인은 영리하게 법원 의수를 꿰뚫고 흰옷 여인에게 서신을 넘겼다. 3회, 얼른 뜯어봐. 스님이 기다리시잖니? 법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장 서신을 돌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을 것이오. 얼른 읽어. 이자는 내가 맡을 테니. 법원이 서신을 뜯으려는 흰옷 여인에게 검광을 날리려고 자세를 잡는 순간 높은 봉우리 너머에서 누군가 불이 나게 튀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사저들, 잠깐만요. 이 불쌍한 사제를 봐서라도 제발 멈추세요. 흰옷 입은 여인이 서신을 뜯으려던 손을 멈추고 법원도 검광을 날리려던 손을 거두었다. 갓 소년티를 벗은 검은 옷 청년이 달려와 두 여인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먼저 법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사숙, 노여워 마십시오. 서신은 제가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처음 보는 청년이 사숙이라 불러 조금 의아했지만 어쨌거나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이니 점잖게 대했다. 나도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고 서신만 돌려받으면 되네. 청년이 바로 두 여인에게 돌아서서 간청했다. 사저들, 제 사정 좀 봐주세요. 그건 제가 전달해야 하는 서신인데 잘못되면 채찍 500대를 맞아야 해요. 제발 부탁이니 돌려주세요. 사제가 너무 불쌍하니 그냥 돌려주도록 해요. 여기 사제 덕분인 줄 알아요. 법원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꾹 참으며 서신을 받아 품에 넣었다. 사숙께 서신을 전하되 직접 만나지는 말라는 사부님명이 있었는데 잘못해서 서신이 사저들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뜯어보지 않아 천만 다행입니다. 사숙, 나중에 사부를 뵙더라도 오늘 일은 부디 비밀로 해주십시오. 법원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여인이 비웃기 전에 얼른 검광을 타고 사라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